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시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제목은 폼나네요. 제목부터 이야기할까요? Good for the Soul입니다. 제목은 멋있는데, 소울. 야, 소울. 제목은 멋있는데, 노래는 정신 사납네요. 그죠? 매번 피아노 곡을 좋아하면서 웬만하면 제가 다 들어보고 괜찮은 걸 트는데, 오늘은 제목이 좋아가지고 Good for the Soul,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악을 들었더니 정신건강에 좋기는 완전 정신사나운 그런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그 운동은 아니고요. 예, 잠시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건 뭐죠? 그 방송 시간이 좀 급박해가지고 다소가 좀 포멀한 옷을 갈아입을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캐주얼한 옷으로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닐 테니까, 그죠? 사실은 제가 그 옷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은행에 다닐 때는 제 위에 선배들이 은행원들은 모름지기 긴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아래 위 뭐 하얀색, 뭐 베이지색 이런 양복도 안 되고 반드시 검은색 아니면은 곤청색 정도의 양복을 무조건 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서울의 지하철에 그게 뭡니까, 냉방이 없었어요. 고리짝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여름에는 정말, 그때는 제가 차도 없을 때니까, 쫄다고 시절에 차도 없을 테니까, 그야말로 지하철 그야말로 짐짝 같은 시루 같은 그런 지하철에서 시청역까지, 은행에 있는 시청역까지 가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한여름에도 양복 다 갖춰 있고, 반팔 와이셔츠도 안 돼. 긴팔 와이셔츠에, 하얀 옷 긴팔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더구나 냉방이 안 되는 지하철을 타니까 그 지하철 위에는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워낙 뜨거우니까 이거는 바람이 아니고 뭡니까, 열기가 후끈후끈한 그런 때를 참고 다녔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참 옷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양복을 갖다가 안 입고 온다는 것은, 은행에서 양복 안 입고 출근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걸 우리는 또 투자은행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IBI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그 넥타이도 이상한 넥타이도 매면 안 되고, 넥타이도 반드시 좀 단정한 거 매야 되고, 상당히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넥타이 안 매도 되고, 그죠? 양복 안 입어도 되고, 그러면 옷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워졌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강의할 때도 꼬박꼬박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이 요새 그런 사람 어딨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니면 완전히 꼰대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웬만하면 저도 캐주얼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옷은 그렇고, 자, 이제 대충 다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가 좀 내렸습니다. 그죠? 뭐 미국 시장이 좀 다소간 흔들렸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의 실적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때까지는 미국이 금리 상승 속도를 좀 완화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동안의 기대감 완화, 정책 완화 피봇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오르다 보니까 2100까지 갔던 주가가 어느새 한 250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의 피로감이라 그럴까요? 그죠? 피로감에 아마 시달렸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의 이유가 중국에서, 그죠?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월드컵 하고 있는데 TV를 중계를 보니까, 세상에 아랍에미리트에 관중들은 마스크 하나도 안 하고 아글아글 써가면서 노래를 불러가고 난리가 아닌데, 중국은 갇혀가지고 아파트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죠? 방 안에 갇혀가지고,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꼼짝만 하고 락다운을 당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탈출하고 아파트 경비하고 있던 공안들을 의자로 위협해가지고 탈출하고 뭐 이런 일까지 발생하면서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사회주의 나라에서 데모까지 일어나면서 소위 반시진핑 구호까지 나서는 정도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차트 보겠습니다만은 항생 지수도 왕창 빠졌고요. 상하이 지수도 왕창 빠졌고, 위안화는 급등했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은 급등했고, 위안화는 폭락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달러에도 워낙 환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달러에도 워낙 환율도 오늘은 이례적으로 16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에도 워낙 환율도 오르고 중국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비질비질 하다가 밀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일도 아니죠. 그죠? 우리 차트로 정가의 보도인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주가가 끝없이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고, 그죠? 내릴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소위 탐욕에 빠져 있고, 그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끝없이 추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죠? 탐욕과 공포의 작용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주가가 오를 때는 끝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끝없이 추락할 것 같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만은 사실은 주식이란 게 나중에 지나가서 알고 보면은 상승하고 조정받고 하락장에도 하락하고 반등하기 마련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포와 탐욕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심을 잘 잡느냐가 중요한, 우리로 투자자들의 중요한 덕목이죠. 그게 능력이기도 하죠. 그죠?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잘 판단하는 게 투자자의 능력이자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을 이야기하고 일목균형표를 이야기하고 RSI를 이야기하고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파동을 갖다가 상승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파동에 와 있느냐? 뭐 이렇죠.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그죠? 여기를 보기에 따라서 3회 1, 3회 2, 3회 3, 뭐 3회 4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3회 1, 3회 2, 여기까지가 3회 3, 3회 4, 3회 5가 되면서 여기가 3, 지금이 4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이 4이든 아니면 3회 4이든 간에 어차피 4번 파동이야. 그죠? 4번 파동이죠. 4번 파동은 제가 여기 그려두었습니다는 되게 삼각형의 형태로 될 거다. 그러니까 며칠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기 며칠 전에, 그죠?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올랐다 그래서 이제 상승 하락 끝, 상승 시작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 좁은 범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그죠? 실제로 오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유시하게 말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한다면 4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죠? 4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 4번 파동이 플래시 될지, 지그재가 될지, 트라이앵글이 될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봐서 통상적으로 4번 파동의 경우에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는 지금이 삼각형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위쪽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가, 그때가 상승 파동, 삼각형 파동이 4번 파동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499를 깰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2546을 돌파하는 순간 제가 내내 말씀드린 대로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라고 사라지는 날이다. 그죠? 사라지는 순간이 뭡니까? 2546이
넘어서는 순간인데 굳이 2546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499를 넘기면은 그죠? 2499 넘기면은 2546까지가 고작 47포인트만 오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금방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죠? 대신에 2499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장은 재미없는 조정 장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1번 파동이고 이게 2번 파동이라고 보았다면 이놈의 2번 파동은 어떻게 짧게 나타나고 그죠? 다소간 가파르게 나타났으니 4번 파동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다소간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같지 않으니까. 그죠? 혹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걸 우리가 여기 1, 2로 보고 이걸 3의 1로 보고 3의 2로 보고 3의 3으로 보고 3의 4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게 2번 파동이고 이게 4번 파동이니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같지 않으니까 이 2번 파동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나타났고 그죠? 그리고 가파르게 나타났으니 이게 마찬가지로 장기간이 될 것이고 다소간 완만하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꼴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이 틀렸다거나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거죠. 일모로 말한다면 뭐 11월 30일이 현수님 말씀하신 대로 42일째 변화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변화일을 차치하더라도 얘가 지금 일목균형표에서 후행스팬이 아래쪽으로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위쪽에서 구름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저항을 받고 위쪽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일 거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순간 요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는 순간이고 그때가 위쪽에 저항선을 두고 삼각형이 완성되는 순간일 거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까요? 모르죠. I don't know. DK.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DK죠. 그죠? DK. DK가 뭡니까? don't know. 몰라. 잘 몰라. 하지만 막 그런 대로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그런 얘기. 그렇죠. 맞아요. 현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걸 1로 보고 이걸 2로 보고 3으로 보고 4로 본다면 우리의 이 예상이 틀리려면 어찌 됩니까?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였죠? 2241이었던가? 2246이었던가요? 요거였죠. 그죠? 이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냐. 그죠? 이미 2134가 지난번 고점에서 떼봐가지고 대개 한 67% 조정을 보였으니 그 밑으로 내려가기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물론 좀 더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이 밑으로 이까지 오더라도 이까지 내려오더라도 우리의 예상이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이 4번 파동이라는 주장이 틀렸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일단은 최소한 엘리어트 파동을 차치하고 일단은 원칙대로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그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는다면 주가가 다소간 조정을 보이더라도 일단은 버틸만 하다. 아직까지 왜 4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왔다리 갔다 하다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뭐 시장이란 게 항상 우리의 예상은 우리는 항상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도 어차피 주가는 오른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의 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는 너치절.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는 오른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다. 조정받고 다시 이걸 전체가 또 하나 상승이고 또 이걸 극상하면 또 조정이고 이렇게 어차피 상승한다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죠? 주가는 오른다. 우린 다 오르기를 기대해. 실제로 다시 또 오르기를 기대해요. 내리기를 기대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고 주가는 어차피 오른다.
그죠? 잘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그죠? 다른 상승 파동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갖다 나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누기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상승 하락도 역시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나눠지는 거니까 우리는 이 어딘가를 가고 있지만 결국은 큰 흐름으로 뒤에서 멀찌감치 본다면 어차피 주가는 상승이란 도도한 흐름 속에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엘리어트 파동이란 게 주가는 원웨이로 올라간다, 한 방향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 없이 이런 데 걸리면, 조정에 걸리면 시장은 답답하고, 그죠? 계속 하락할 것 같은 이런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나고 난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오르더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리만 때도 그랬고, 그죠? 그때는 그야말로 시장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코로나, IMF, 리만, 미국의 트리플 A를 날아갔을 때, 9.12 테러 났을 때, 그죠? 모든 것이 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주가는 끝없이 결국은 조정을 거쳐서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살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파동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핑 하죠, 서핑. 할 줄 모릅니다만은, 서핑. 서핑이라는 게 뭡니까? 파도를 잘 타야죠. 그죠? 무조건 바다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핑을 잘하는 게 아니야. 이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승하락을 반복할 때 무작정 보기보다는 흐름을 잘 타시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인데 지금은 파동 이론으로 보아서 지금은 4번 파동이니까 시장이 지루하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죠? 변동성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RSI가 변동성 지수의 RSI가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를 나타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올라갈 거 보여집니다. 과연 얘가 어디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릴 거냐, 여기서 밀릴 거냐, 여기서 밀릴 거냐, 여기서 밀릴 거냐는 정도이겠죠. 그죠? 따라서 변동성은 좀 더 상승이 예상되고, 그죠? 이거 보니까 변동성은 상승이 예상되고, 따라서 우리의 주가는 어떻게 합니까? 당분간 여전히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당분간 이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죠? 해외 나온 김에, 이게 해외가 아니군요. 어디 갔지? 해외 변동성 지수가 제가 찾아놨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봐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뭐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바죠, 그죠? 그림 그린 대로 이 안에서 얘가 구름 받고 나갔으면 이렇게 될 텐데, 구름 받고 나가면 여기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될 텐데, 구름은 넘기지 못했으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상승하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2401 이하로 내려가면은 하방으로 봐야 하나요? 2401이 어딘가요? 2401이 요건가요? 이거? 예. 여기 2401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본다고요.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4라고 하지만 이게 무조건 삼각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삼각형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삼각형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거꾸로 삼각형으로 나타나면 4지만
하지만 4라고 해서 반드시 삼각형 된 건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이냐? 이 사지만, 이게 저는 삼각형이 되리라 예상하지만, 삼각형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뭐야? 지그재그. 또는 플랫. 뭐 이런 거, 또는 다른 거. 또는 복합형.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4번이니까.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꼭 삼각형이 2401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2401이 깨졌다 그래서 삼각형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4번 파동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죠. 대신에 2401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이런 거죠. 기준선. 그럼 이제 오늘 현재 기준선은 얼마입니까? 2464입니다. 물론 앞으로 기준선은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기준선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죠? 기준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2464지만 내일은 좀 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그 2401이 아니라 2401이 깨지면은 이거는 삼각형이 무너지는 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4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4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래도 파동은 잠시 제쳐놓고 기준선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내내 주장한 대로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죠?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는 2401보다는 기준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현수님 말씀하신 대로 2401 되면 삼각형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삼각형이 무너지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그재그가 될 수 있으니까 지그재그든 뭐든 간에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가능성이 높으니까 2401을 매도의 신호탄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또는 기준선 2401이나 기준선이나 다소간 공격적으로 하신다, 공격적으로보다도 다소간 보수적인 경우에는 2401, 다소간 공격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는데 베팅하신 것 같으면은 기준선을 뭡니까? 매도의 그 포인트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뭐 여전히 말씀드리도록 그 시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왕창 올랐습니다. 그죠? 왕창 올라가지고 오래간만에 16원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이 왕창 오르니까 와 이거 뭐 또 시장 뭔가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반등하고 또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반등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꼴이지 아직은 근본적으로 구름 아래쪽에 있고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모든 추세가 기준선 전환선 비롯해 가지고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는 6가지 단계를 모두 다 거쳤죠. 그죠? 다 그쳤죠. 주가도 떨어지고 전환선 떨어지고 두 개가 교차하고 주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모든 것이 다 환율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였다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고 말았죠. 그죠? 말았으니까 오늘 주가 환율이 올랐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세가 재개된다고 말하기에는 그야말로 제비 한 마리 왔다 그래서 봄이 온 건 아니다는 거죠. 겨울이랄지라도 가끔 날씨가 따뜻해질 때가 있는데 하루 이틀 날씨가 따뜻해진다 그래가지고 당장 봄이 왔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하다는 것처럼 오늘 환율이 올랐다 그래서 왕창 16원이나 올랐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상승 추세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좀 더 기다려보자. 근본적으로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락세의 와중에 잠시 나타나는 반등일 수도 있겠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달러 인덱스 바깥쪽으로 내려왔으니까 하락세다 이거죠. 그럼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왜 반등했느냐? 뭡니까? 소위 위안화가 그죠? 위안화가 나와봐라. 위안화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위안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얘도 지금 그 흐름이 기준선 무너지고 그죠?
그 다음에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있고, 후행스밴드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추세가 상승하다가 하락 쪽으로 니엇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구름의 최후의 저 지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올라가더라도 후행스팬 여기서 걸릴 테니까 다시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안화가 이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묻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환율이 올랐다 그래서 흐름이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었다, 지금부터 상승세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10이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려면, 그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려면 근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때까지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달러 금리였죠. 그죠? 달러 금리 계속 올라가면은 해외에서 높은 금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달러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거고, 그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게 이때까지 달러 강세의 뒷받침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약세냐, 천만의 말씀이야. 이 유로인데, 그죠? 이 유로인데 한때 0.95까지 가면서 1대1 페리티까지 무너졌죠. 그러니까 1유로가 0.95달러밖에 안 되니까 1유로가 1달러보다 낮아. 그죠? 낮아. 하지만 지금은 얼마입니까? 1유로가 지금 얼마냐? 1.037달러예요. 1달러보다 비싸. 1유로가 1달러보다 비싸요.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유로가 오히려 강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유로가 강세란 이야기는 뭡니까? 달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세란 말이죠. 그죠? 달러 약세입니다. 마찬가지. 그동안에 엔화가 150 넘어가면서 엔화가 약세였죠. 그죠? 최근 들어서 엔화가 비질비질 빠지다가 드디어 오늘은 138까지 갔습니다. 다 들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미치잖아. 그죠? 주가 환율이 하락하고, 그죠? 전환선 하락하고, 두 개가 교차하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환율이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6단계가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달러에는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달러에 원화 환율이 올랐다 그래서 엔화도 강세, 유로도 강세, 달러 인덱스는 약세, 이거는 플러스인데 달러 원 환율이 오늘 올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냐 그렇습니다. 형수님은 스탠다드 푸어 500랑 코스피랑 그림이 비슷하네요. 같이 갈 것 같은데 미국은 33 변화일이고 우린 40일 변화일, 참 디케이하네요. 모르겠네요. 예. S&P 한번 볼까요? 이게 S&P가 되었나? S&P가 어디로 갔나? 있군요. 예. S&P. 스탠다드 푸어 S&P입니다. S&P 구름 위죠, 그죠? 구름 위죠. S&P입니다. S&P 500. 구름 위죠. 여기에 이제 후행스팬의 캔들이 걸렸으니까 요거를 넘기는데 한 시간이 걸리면서 버벅거릴 거고, 물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런 조정이 나타날 거고, RSI로 봐서는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RSI가. 오늘 RSI가 얼마니까 63밖에 안 되니까 아직 70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S&P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좋아 보입니다. 많이 나온 김에 다우 볼까요? 다우. 이게 다우인가? 다우. 이게 다우입니다.
S&P 비해가지고 다우는 S&P보다 더 좋죠. 그죠? 이미 스탠다드 푸어는 그야말로 대형주 위주입니다만은 얘는 이미 나갔다가 이 다우입니다. 다우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미 상승세.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70 넘었으니까 좀 더 갈 수, 뭐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순간에 뭐 조정을 보이든지 할 때니까 아직 좀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이죠. S&P는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다우로 말한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뭐 이런 정도죠. 그죠? 그죠? 이런 정도로요. 아직까지 70까지 안 갔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70 안 넘으신 63 정도니까 아직까지 좀 더 남았으니까 S&P도 좀 더 S&P가 있군요. 아직 여기니까 다우로 말한다면 이런 상태니까 그죠? 지금 이제 다우가 여기죠. 그죠? S&P는요. 똑같잖아. 근데 다우가 그때 당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떻게 움직였느냐? 다우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0차 해가지고 올라갔죠. 물론 다우는 30개밖에 안 되고 S&P 500은 500개나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야말로 초우량주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가 이렇게 간다면 S&P도 덩달아서 따라가지 않겠냐 싶은 거죠.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나스닥은 왜 이렇게 비질거리냐? 나스닥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의 비중이 많은 나스닥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다른 놈들은 지금 S&P는 여기 와 있고요. 그죠? 와 있고, 다우는요. 얘 갖다가 다우는 여기 와 있죠. 그죠? 다우는 여기 와 있죠. 근데 뭡니까? S&P, 나스닥은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우량 30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 이거는 500개 대형주. 근데 나스닥은 소위 기술주, 성장주 위주다 보니,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비해서 또는 초우량주에 비해서 전통주에 비해서 부진하지만 어차피 얘들이 초우량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대형주가 간다면 덩달아서 나스닥도 따라가지 않겠냐. 당장 가지는 않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스피는 이미 구름 밖에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뭡니까? 조정을 보이는 소위 눌림목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구름 밖으로 못 나가고 밑에서 부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다우와 S&P와 나스닥의 관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Anyway,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장의 상승하기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왔다리 갔다 하면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아직은 그 안에서 좀 더 재미없는 양상을 이어갈 수밖에 아니라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